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3기 신도시 7곳 중 5곳 포상 절차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제대로 진행이 좀 안되고 있죠. 사전 청약 임박했는데 땅 뺏고 세폭탄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안 될 거라고 했죠. 또 지진부진하고 10년이 될지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지금 몰라요. 3기 신도시 보상 진행 현황 봐봤습니다. 남양수 왕수 보상 공고 2020년 8월에 했는데요. 보상 착수 올해 3분기 시작 예정, 지구계획 승인 못했습니다. 남양주 왕숙2 2020년 8월에 보상 공고했고요. 올해 3분기 보상 착수할 것인데요. 지구계획 승인 안됐습니다. 하남 교산 2020년 8월에 보상 공고했고요. 2020년 12월에 보상 착수했고요. 지구계획 승인 안 났습니다. 인천 계양 2020년 8월에 했고요. 2020년 12월에 보상 착수 시작했고요. 지구계획 승인이 났네요. 그 다음에 부천 대장 2021년 5월에 보상 공고했고요. 올해 4분기에 보상 착수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구계획 승인 아직 안 났습니다. 고양 창릉 2021년 6월에 보상 공고가 들어갔고요. 보상 착수는 올해 4분기 할 예정이고요. 지구계획 승인 아직 안 났습니다. 안산 장상 올해 4분기에 보상 공고가 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보상 착수할 예정이고요. 자구계획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연내 1만 가구 사전 청약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왕수 창릉은 보상 협의도 미정이고요. 시장선 토지보상고 20조 예상하고 있고요. LH는 9조, 추산에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대토 보상마저 불확실해 혼란이 있고요. 금액이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보상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고 엄청 이렇게 예상되어진다.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딜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의진 세종 청약 문턱을 높이겠답니다. 전국 50% 할당 비율을 낮추기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낮춰질지 그거는 한번 또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피한 흑석이고요. 공공재개발이 좀 순항 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SH 단독 시행자로 지정됐고요. 공공재개발 1호로 지정된 이후 허그 당초 분양가보다 올려줬고요. 평당 4천만원대 시세의 75%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 후보자님들 아주 강경해요. 여당 주자 부동산 정치 논란, 문도 못 꺼낸 소유 제한까지 택지 소유 상한법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시장 부동산 정책 쏟아내는 이들 이재명 또 누구죠? 이낙연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관련 여당 주요 대선 주자 발언을 봐보겠습니다. 이재명 부동산으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겠다.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에 가격 상한선, 하한선을 관리를 하겠다. 토지 보유세를 올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것이다. 이낙연, 토지 이득의 소수 독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토지의 독점이 만든 재산소득 격차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땅 부자 증시에 불가피하다.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를 하겠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재명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토지 보유세 기본소득. 이거 거의 좀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 이낙연 개발이익 한수 강화 등 토지 공개념 3법 추진 내놓고 있고요. 시장 개입 세상권 침해 등 이혼 논란에도 규제 앞다투어 내놓겠다. 전문가 결국 땅 부자 때리기식 프레임으로 국민 편가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토지 공개념 부활, 택지 소형 개발 이익 환수,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국토 보유세 도입,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여당 내 지지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하루 동안 쏟아낸 부동산 관련 공약들입니다. 이 지사는 토지 매기는 보유세를 대폭 올려 기본소득 재원을 만들어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2022년 전 이미 위헌 판정이 난 사인의 택지 소유 상한을 재추진하는 뜻을 밝혔고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4년간 각종 부동산 규제의 공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들이 급등했는데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결국 소수 땅 부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한 부동산 2년 논쟁의 골몰에 있는 것 같다라 지적했고요. 32년 만에 토지 공개념 꺼낸 이낙연,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공개년 3법,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대표 발의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토지공개년 3법은 헌법상 선언적으로 명시된 토지공개년 122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관입니다. 이전 대표는 토지 소유 상각한 집중화 현상을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고요. 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개인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31.9%를,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의 75.7%를 보유하고 있다. 이전 대표는 토지 가치 상승은 국가의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에 따른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해결책으로 택지 소유 상한법을 제정해 택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개인의 토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어 방안을 제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공시가의 52%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냥 뺏어가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개발이익 환수법을 개정해 현재 20%대로 낮아진 환수부담률을 50% 선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대체해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유유토지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상승을 초월할 경우 초과분의 가산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이재명은 국토보유시에 걷어서 나눠주자. 이 지사는 같은 날 부동산 정책 불상을 밝혀 이 지사는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믿음이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통제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삶이 악화되고 있고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평판도 나빠졌다. 그러면서 기업 등의 보험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기본소득 국토보유시의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 비필수 부동산 보유가 부담되도록 심하게는 손실 나도록 해야겠다. 조세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부과된 보유세는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된다고 강조했고요. 표파를 지금 하는 거죠, 표파리? 그런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시장 불공정 행위 등의 감시와 처벌의 관장을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도 역설했고요.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관을 만들고자 지시했는데 관료들이 저항해 거래 분석원으로 격화됐다고 덧붙였고요. 토지 공개념 부활은 시대착오적. 정치권에서 이미 수십 년 전 이혼 결정 등 역사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 논의된 것은 시대착오자라는 반응입니다. 이전 대표가 꺼내던 토지 공개념 3법은 사문화되는 헌법상 토지 공개념 주항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4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1999년에 택지 소유 상한제법에 대해서도 유언 결정을 내렸고요. 노태우 정부에서도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지낸 김정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의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은 1989년 도입된 논의 당시에도 기획원이 창작한 단어로 경제학에서도 없는 개념이라며 국유지 사회주의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 비판했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당 주자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대한 초강력 규제 방안을 앞다퉈 내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거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강력한 제도들이 시행된다면 당장 서민경제와 직결된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위축되면서 시장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경제 전체가 힘들어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서민이 크게 충격받을 것이다. 거의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윤석열 정부세는 전면 재검토하겠다. 야권 주자 부동산 공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권의 잠룡들은 대체로 민간 주도의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도 공통적인 목소리고요. 1위인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출마 선언 당시 부동산 정책방에 대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한데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큰 원칙을 제시했고요. 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정부 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은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요. 시장 친화적인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고요. 다른 야권 후보도 공급 대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경제대통령 슬로건을 내세운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 공약을 발표했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는 안 읽겠습니다. 좀 방송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라. 자, 이렇게 되어졌고요. 자, 문보다 더 센 부동산 규제 내놓은 이재명, 이낙연. 여기도 또 타사 신문사인데요. 이거 또 나왔습니다. 여당 1, 2주자 반시장 정책 논란, 전문가도 실현 불가능. 이렇게 제목 다르게 잡혀져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나왔네요.
이재명은 주택매입공사 설치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가 집값 내려가면 사들이고요. 오르면 임대료 풀어 가격 조절하고요. 이낙연 토지공개념 언급했습니다. 개인 소유 땅 400평 못 넘게 제한하다. 개발이익 환수도 50%로 늘려야 된다. 이런 소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10억을 넘어섰습니다. 문정부 45년간 85%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1350가구 89% 추천제 물량, 최종 자이더시티 분양을 합니다. 여기 위치 좋아요. 여기도 더블 칩니다. 더블. 전국에서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됩니다. 돈. 그 다음에 암사약 걸어서 10분 고덕 비즈밸리 개발 수혜. 공급 가격이 평당 1,500만원입니다. 차량 이용 시 강남까지 20분대. 여기 좋아요. 강동구 암사동. 여기도 강동구인데 강동구에서 차량 끌고 강남까지 가는데 가깝죠. 물론 뭐 주차비는 많이 좀 나오겠지만, 그런데 평당 1,500입니다. 엄청 싸네요. 위치도 좋고요.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